1950년 4월 10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실전 배치를 중심으로 당시 해군의 열악한 현실, 손원일 제독과 장병들의 헌신, 백두산함의 도입 과정과 상징성, 한국전쟁 전후의 활약상. 1950년 봄 조선반도는 전운에 휩싸여 있었다. 남과 북은 이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두 개의 정부로 나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38선 일대는 매일같이 긴장 상태였고 군사 충돌은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때 대한민국 해군은 사실상 존재만 할 뿐 전력이 없었다. 함정다운 함정 하나 없었고 병력과 장비는 일제단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전투력이라기보다는 순찰과 경비 정도의 해안 방어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절실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진짜 전투함이 필요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손원일 제독이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해군 전술을 익힌 인물로 당시 대한민국 해군 창설을 주도한 지도자였다. 그는 결심한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으자. 손원일과 해군 간부들은 장병들에게 급여 일부를 떼어 기부하자고 제안했고 사병들도 뜻을 같이 했다. 그렇게 시작된 군함 기금 모금 운동은 해군 가족뿐 아니라 민간인, 기업, 그리고 결국 정부까지도 동참하게 만든 당시로선 유례없는 국민의 배 운동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손을 들어줬다. 전투함 도입은 단순한 전력 확보가 아니라 해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다. 구입 대상은 미국 해군에서 퇴역한 구축함 PC-823.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잠수함 전투를 맡던 함정이었고 내부 수리는 필요했지만 전투 능력은 여전히 우수했다. 대한민국은 이 퇴역함을 인수해 자신들의 국토이자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함이라 명명한다. 그 배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외침이었고 스스로 지킨 나라에 대한 해군의 맹세였다. 1950년 4월 10일 백두산함은 정식 실전 배치된다. 당시 해군 장병들은 환호했고 국민은 조국 해군의 자립을 상징하는 날로 기억했다. 백두산함은 곧바로 전국의 해군 기지를 순회하며 장병들에게 꿈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상징선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바로 그해 여름 그 배는 실전에 투입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하루 전 백두산함은 진해항에 입항해 있었고 곧이어 북한 특수부대가 부산 기습 상륙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6월 25일 새벽 백두산함은 작전에 돌입한다. 부산 앞바다에서 남하 중이던 북한 공작 선무장 수송선을 발견하고 곧바로 포격을 가해 즉시 격침한다. 이 작전은 한국전쟁의 첫 해전이자 백두산함이 보여준 첫 번째 성과였다. 만약 그날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부산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교란되었을 것이고 후방이 무너지면서 전쟁 초기의 전세는 훨씬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른다. 이후 전쟁 기간 내내 백두산함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오가며 수송선 엄호, 해안 포격, 침투 세력 차단, 대잠 작전 등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은 비로소 전투하는 해군이 되었고 백두산함은 그 상징으로 남았다. 백두산함은 1959년까지 실전 배치되어 활동했고 그 뒤로도 수차례 기념식과 복원사업을 통해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적 자료로 남아있다. 해군의 모토인 자주국방, 스스로 지킨 바다라는 정신은 백두산함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4월 10일 백두산함의 실전 배치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단지 함정을 가진 날이 아니었다. 그날은 바다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첫 다짐이 이루어진 날이었고 국민과 장병이 함께 만든 자립의 날이었다. 해군이 바다를 지키는 것은 단지 군사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조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 배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전투함과 항공모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시작엔 가난하고 허름한 퇴역함을 자력으로 끌어온 백두산함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진짜 시작은 언제나 돈도 힘도 아닌 의지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